뉴스라면 나도 고수? 빵빵 퇴근길 발언 때 기사님. 안녕하세요. 기사 이양우입니다. 장래를 생각해가지고 학교 폭력 기록부를 아예 없애는 게 낫죠. 나쁜 애들은 없어요. 교육하기 나름이니까. 그렇게 만드는 건 다 우리 어른들 책임이야. 애들 책임이 아니에요. 취업할 때나 학교 진학할 적에 문제가 되니까 아예 기록부를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게 대학교 가려고 보면은 스트레스 쌓이고 하니까 애들이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 기재라는 게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기록부를 없애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 편달을 바라고 상담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매일 3라운드는요, 들으신 대로 서민들의 발휘되어주는 버스와 택시 기사님들의 목소리로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 기사님 발언대는 어제 정부가 학교 폭력 대책과 관련해서 학생부에 폭력 사실을 기록하는 기간을 졸업 후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반성할 경우 삭제한다는 방침을 최근 발표했었죠. 이와 관련해서 이양구 기사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원인데요. 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정면 승부 3라운드 잠시 쉬었다가 스포츠 뉴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네, 잠시 후에 스포츠 소식 들어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스포츠계 김은진 기자 연결하기 전에 피파에서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오는 2022년에 결정되는데 11월에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독일 축구 전문지 키커 보도입니다. 네, 통상 보면은 봄에 하죠. 6월이나, 봄은 아니죠. 네, 5월, 6월, 7월에 하는데, 네. 김은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아시안컵 축구대회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출전 중인데 골을 전혀 넣지 못하고 있어요. 네, 호주전에 이어서 어제 중국과 경기도 0대0으로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 호주와 달리 어제 중국전에서는 선발 라인업에 좀 9명 정도 새 선수들을 또 테스트하는 경기를 치렀는데 그동안 이전 대표팀이 보여주지 못했던 좀 압박 수비나 정변 패스 플레이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평가를 지금 홍명보가 받고 있습니다. 이제 부족한 게 역시 골 결정력인데요. 어제도 그러니까 2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확실하게 지금 득점력 부재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를 마친 뒤에 홍명보 감독이 얘기한 게 이대로라면 9, 10월 정도에는 준비한 판단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득점력 보강을 위한 방법을 궁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번에 소집된 김동섭, 서동현, 김신욱 이런 선수들 외에 다른 공격수를 뽑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의 그동안 대표 스트라이커였던 박주영이나 이동국 같은 그런 기존 선수들의 합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고요. 한국은 이제 28일에 3차전을 치릅니다. 상대가 일본인데요. 전체적인 선수 평가는 이제 끝났다고 했기 때문에 일본전에서는 좀 첫 골과 함께 승리를 기대해보고 일본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일전의 중요성을 우리나라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아직도 첫 승이 없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의 부담도 좀 비교적 더 커지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홍명보 감독이 선발 출전한 선수 가운데 9명을 바꿨었죠? 예, 호주전과 선발 라인업에 이제 등장한 선수들이 9명이 달라졌었습니다. 좀 새로운 여러 선수들을 테스트해보는 지금 시험 무대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또 이거 갖고 또 말들이 많네요, 보니까. 네, 동네 축구에서나 일어날 수는 있다. 필드 플레이 10명 중에서 골키퍼 빼고 9명을 한꺼번에 바꿀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지적. 동아시안컵이 완전히 이렇게 실험 무대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우리 김은진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선수들을 이번 동아시안컵이 물론 결과도 중요한데 홍명보 감독은 일단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일단 일본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이겼으면 좋았겠는데 지금 골도 못 넣고 무승부만 했기 때문에 좀 약간 또 비난의 시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국전까지 해서 이제 테스트는 다 마쳤다고 했기 때문에 일본전에서는 아마 좀 정예 멤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프로야구 소식 들어볼까요? 예, 오늘 프로야구 4경기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잠실에서 LG와 기아가 만났습니다. LG는 삼성과 지금 1위 삼성에 비해서 한 경기 반차 뒤져서 지금 2위를 달리고 있고요. 기아는 4위 두산에 또 반게임 뒤져서 5위인데 지금 일단은 기아가 좀 갈 길이 더 급합니다. 어제 그제까지 해서 1승 1패를 지금 했는데 오늘은 기아의 에이스 윤석민 선수가 등판해 있습니다. 이 윤석민 선수가 전반기 내내 선발승을 못하다가 전반기 마지막 등판에서 하나를 상대로 첫 선발승을 거뒀는데요. 본인이 느끼기에도 좀 개막 이후에 가장 공이 좋았다라고 본인 스스로 좀 만족한 경기였기 때문에 후반기에도 지금 좀 느낌이 좋게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모습이 굉장히 윤석민 선수 개인도 그렇고 기아의 4강 진출 여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2회까지는 일단 윤석민 선수가 무실점으로 잘 막아서 0대0으로 지금 맞서고 있고요. 목동에서는 넥센과 두산이 만났는데요. 넥센이 강정호 선수의 3점 홈런으로 지금 현재 3대2로 앞서 있습니다. 또 대구에서는 삼성이 최성우 선수의 솔로 홈런을 포함해서 2점을 먼저 내서요. NC의 2대0으로 앞서 있고 대전에서는 하나와 롯데가 0대0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비가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요즘인데 다행히 오늘은 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도로는 지금 비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돌발 상황이 다만 여기서 저기서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성산대교와 양화대교 사이 3차로에 고장차가 놓여 있어서 이쪽으로는 교통량도 좀 많은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난지도 일대로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이후로도 마포권이나 또 강남권인 한남대교까지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내부순환로는 계속 성산동 쪽으로 하던 작업 진행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지문 터널 부근 3차로에 도로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후로 마장램프 부근 있었던 사고는 처리가 되면서 이제는 원활한 흐름을 보입니다. 반대 성수동 쪽으로는 순수하게 교통량이 많아서 성산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나들목과 서초나들목 사이 5차로에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5차로 차단하고 추돌 사고 정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부근 통과하실 때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뉴스 정면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민들이 뭉쳤습니다. 모 포털 사이트에 장준하 선생님 유족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글이 SNS를 타고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준하 선생님은 광복군과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셨던 고인인데 1953년 월간 사상계를 창간한 이후 유신헌법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등 독재에 맞섰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 인사십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 포털 사이트에 이 글이 올라서 화제가 되고 있고 또 이 글을 처음 올린 시민 이용우 씨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 간단히 언급은 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우리 이용우 씨께서 일개 소시민인 이용우가 이러한 것을
글을 올린다라고 적혀 있는데 먼저 간단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저는 뭐 2008년도 이후에는 거의 직업을 못 잡고요. 또 나이도 지금 우리 나이도 지금 64대인데요. 그냥 그냥 집회 시위를 좀 이렇게 했고요. 예. 2009년도 노무현 대통령 나와있을 때는 대한민국 빈도에서 그 많은 시민들과 그 빈도를 지켰던 시민 상주였던 사람입니다. 네. 그 정도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분이 또 글을 올렸나 해서. 예. 올해 연세는 64살이시라고 말씀드렸죠? 예. 포털 사이트에 제가 장준하 선생님 설명을 드렸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 인사의 한 분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포털 사이트에 청원의 글을 올리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1975년도 그날이 8월 17일 아주 굉장히 더운 날이었죠. 그 고천 약사봉에서 이제 유신 군부에서 살해당하신 우리 장준하 선생님을 모르는 분들이 젊은들이 아주 태반이에요. 저는 이제 말하는 역사를 제대로 안 가르치신 탓이죠. 1974년도 그 긴급조치법 1호 위반으로 이제 장준하 선생님이 목포를 치르셨는데 금년 1월 14일 제가 그 법정에 갔습니다마는 그 법정에서 그 법이 위헌이고 그것 때문에 옥고를 치르신 우리 장준하 선생님 그리고 그 유가족에게 장문의 사죄의 글을 읽는 주심 판사를 받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법정에서 정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5개월이 지나도 손해배상 저도 이제 눈치가 보여갖고 감히 말씀이 못 여쭸는데 여기 어떻게 됐습니다. 재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그냥 거리세요. 본인은 확실하게 아마 얘기를 안 하셨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그냥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안 해도 네. 아마 차입을 하셨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입이라는 거는 그 언제까지 그 민사재판이 오래 가는데 사모님도 우리 김인숙 여사 장준하 사모님도 지금 금년에 88인가 89인가 그러신데 굉장히 그 건강가 안 좋으세요. 네.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금전적인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해갖고 그냥 여러를 설득해서 제가 재재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청원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자, 이런 청원의 글을 올리셨는데 평소에 우리 고 장준하 선생님의 장남이신 그 장옥원 선생님과 혹시라도 잘 알고 지내시는 그런 친분이 있으신가요? 네, 전혀 제가 그냥 장준하 선생님은 우리는 다 아는 분이지만 그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2003년인가 4년도에 EBS에서 그 장옥원 선생님이 아들 장옥원 선생님이 두 따님을 데리고 할아버지가 그 일본 병행을 탈출해서 걸으셨던 길을 바로 이렇게 순례하는 그 방송이 나왔었어요. EBS에서. 그래서 2004년도인가 5년도부터 저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8월 17일이면은 그냥 방탄면에 있는 그 나제렛 공원묘역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그 가족들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금년 들어서 장 선생님 모시고 거창 양민 학살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그거 위에는 전혀 가족들하고 저거 하지 않았고 또 결회장 할 때 그 금년 그 시작부터 결회장 할 때 시민들에게 그 가족 소개를 또 제가 했습니다. 가족을 좀 오래 만났다고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특별한 인연은 없으신 건데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장옥원 선생이 직접 하실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살고 계신가 보죠? 그렇죠. 저는 그냥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뵀는데 그냥 계속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인사를 올린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어머니 김희숙 여사께서 일원동에 있는 새 집에 살고 계시다는 말씀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 또 우리 장옥원 선생님도 1975년도인가요? 그 동화2에서 해직된
그 해직 기자예요. 네. 전혀 여유롭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거를 제가 알았고, 그래서 이제 한 2달 전인가 정대철 의원께서 어머니 아버지인 이태영 재단에서 장준하 선생님한테 민주상을 이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부상으로 500만 원으로 상금을 드렸다는데, 큰아들이 대신 이제 수상을 하면서 그 돈을 오랜만에 어머니 갖다 드렸대요. 네. 그렇게 좋아하시고, 어머니는 그 돈으로 그냥 극히 일부지만은 정당에 밀렸던 교목을 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 고 장준하 선생이 지난 1월에 3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네네. 유가족이 준비하고 있는 소송,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겠죠? 네네. 이번에 이제 청원에 글을 올린 것은 바로 이제 모금액인데, 네네. 모금 목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목표액을 솔직히 정하지도 않고, 제가 7월 8일날 처음에 올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사재판을 하려면 한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가 든데는, 그거는 제가 장관님한테 언뜻 들었고, 근데, 그래서 제가 7월 8일날 처음 올렸는데, 아고라에 올리면 낚시를 한다고 그러죠. 그냥 여러 사람이 보게. 근데 제가 그런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올렸더니, 한 열흘 동안 한 30여 분이 댓글을 달고, 한 190만 원이 모였어요. 그래서, 장관님 뵙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막 웃으시면서, 이거 괜한 짓을 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얘기하시길래 그냥, 장관님 모르게 제가 22일 날 한 번 더 올렸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몇몇 네티즌들이 그걸 알고 이제 전파를 한 모양이에요. 현재까지 얼마 정도 또 모였고, 어느 분들이 네. 이렇게 많은 서명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서명한 사람을 제가 조금 아까 보니까 지금 만 3일이 안 됐어요. 그게 22일 날 밤 11시에 이제 어떤 네티즌이 올렸는데, 지금까지 만 3일이 안 됐는데, 4,900명이 지금 서명을 하고. 4,900명, 그리고. 4,900명. 금액은요? 그래서 4,900명. 네. 그 다음에 이제 10,000명 목표로인데, 10,000명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7일 남았으니까. 모금액은요? 모금액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는데, 어제 그저께까지 1,900만 원이 모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1,900만 원. 일단 네, 재판에 필요한 네, 오버됐죠. 네, 인데스는 넘었네요. 그러니까 2배 정도 그렇죠, 됐네 그렇죠. 벌써요. 네. 네. 우리 이용우 씨가 일개 소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모금 운동과 더불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죠? 글쎄, 지금 근데 모금에 참여한 분들 중에 여러 분의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할아버지가 친일을 했다는 얘기도 하시고, 어떤 경북 영주에 사시는 분은 몇 살인, 큰아들이 몇 살이냐, 그랬더니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분이 구타했던 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장준하 선생님을 많이 좀 알릴 수 있고, 새롭게 우리 국민들이, 뜻 있는 국민들이 새로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준하 선생님 많이 알리고 뭔가 네네. 우리 시민들이 무언가 어떤 일을 혼자일 예. 땐 약해도 바위를 뚫는 예. 물방울처럼 같이 힘을 합치면 된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용훈 씨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통신 세상이 스마트해진 만큼 우리들도 행복해진 걸까? 의심도 불안도 더 커져버린 건 아닐까? 올바른 지식과 습관으로 더 행복한 통신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시작합니다. SK텔레콤 바른 통신 문화 캠페인.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네, 오늘 한 글자라 바라본 세상 원이었는데요. 4567님입니다. 나 원
참, 고 장준하 선생님 같은 분의 가족들이 소송비도 없을 정도로 형편이 힘들다니요. 가슴이 아픕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인데 말이죠.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원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함께하겠습니다. 정면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에 명승건 박사와 함께하는 뉴스 속 건강 이어가겠습니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 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안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저희 뉴스 정면 승부는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정면 승부 4라운드 잠시 뒤에 경제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에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블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윤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를 드디어 넘어섰다. 이런 희소식이 나왔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2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1분기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1년 2분기부터 줄곧 분기 성장률이 0%대에 머물러 왔었는데요. 2년 만에 1% 성장률을 회복한 것입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IT 업종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를 기록한 것이 성장률을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은행은 조심스럽게 우리 경제가 바닥을 치고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하반기에도 1%대의 성장을 이어가면서 올해 목표한 연간 성장률 2.8%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일단 희소식이네요. 네. 다음은 피소용품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다고요. 어떤 내용이죠? 네, 중국산 스포츠용 구명복 4개 제품에서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고 193배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또 공기주입보트와 수영복 1개 제품에서도 기준치의 172배가 넘는 그 환경 호르몬이 검출됐습니다. 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쓰이는 물질인데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기 때문에 인체에 흡수되면 간이나 신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균이 기준치보다 최대 400배 넘게 검출된 면봉 1개 제품도 리콜됐습니다. 리콜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는 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 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커피 매장 관련 소식 좀 들어보죠. 동네 어딜 가나 커피점이 있는데 카페 베네가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나 보죠? 네, 국내 최다 커피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
직영으로 운영 중인 카페벤의 8개 매장과 그 블랙스미스 2개 매장을 위탁 매장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당 매장에서 일하던 100여 명의 직원을 본사 소속에서 개인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은 카페벤의 본사가 강제로 퇴직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강제 퇴사가 아니고 고용 승계를 통한 이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위탁 매장에서 일하기를 거부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권고 퇴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퇴사 조치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동안 카페베네가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한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부작용으로 결국 영업 손실이 커지면서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건강한 세상을 위하여 뉴스 속 건강 이야기. 네, 명수건 박사와 함께하는 뉴스 속 건강 이야기입니다. 국립암센터 암정보교육과장이시고 의학 박사이신 명순건 가정의학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공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휴가철이라서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여행의학을 다뤄봤는데 질문도 워낙 많고 또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여행 상품 중에 특이한 곳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트레킹, 특히 높은 산, 고산지대에 오르시는 분들, 여행 간 분들도 많은데 고산지대에 갔을 경우에 이렇게 토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꽤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한 2,000m 정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큰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0m면은 한라산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이상의 고지대로 이동할 때 산소가 희박해지면서 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병 이름은 이제 보통 고산병이라고 그러죠. 높은 산에서 생기는 병이라 그래서 특히 이제 2,400m 이상부터 400m 이상부터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증상이 심해지죠.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면 좀 그 증상이 좀 늦게 나타나거나 심하지 않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오르게 되면 증상이 심해지는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몇몇 등산 전문가에게만 해당되는 병이었지만 요즘은 고지대를 등산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이제 뭐 히말라야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두산도 많이 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점차 중요한 환경 질환으로 대두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고산병이라는 거는 이제 그 저산소증, 즉 산소가 낮아진 상태에 대해 우리 몸이 순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건데요. 고산병은 이제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급성산악병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뇌 그 부종, 뇌가 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산 뇌부종이라고 합니다. 또 폐도 이제 부종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액체가 찬다는 거죠. 그걸 이제 고산 폐부종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산에 올라가게 되면 뭐 체온이 낮아진다든가 저체온증, 그다음에 동상, 그다음에 자외선 결막염, 탈수 같은 증상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이 폐에 부종이 생기고 결국은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가장 큰 거는. 네, 고지대로 올라가면서 이제 산소 농도가 떨어져서 그 저산소증이 발생을 하죠. 원래 그 산소가 좀 낮아지게 되면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보상 반응으로 숨을 많이 쉬게 됩니다. 네. 숨을 많이 쉬게 되면 산소 보충량을 보충하게 되겠죠. 그리고 산소 함유량이 좀 저하된 혈액을 또 많이 순환시키게 되죠. 일단 양은 많이 보내야지 산소가 모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이제 그래서 뇌 혈관도 확장해서 뇌에도 많은 혈액이 흐르도록 하는데 이 자체는 이제 순응, 잘 반응한다 이런 말이죠. 그렇지만 이 동맥 산소 농도가 9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런 순응 자체를 하지 못하게 돼서 이제 증상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증상들은 등산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높이, 고도, 그리고 고산병의 시작 시간과 정도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또 언제 이런 병이 생기느냐, 그리고 어떻게 심하느냐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짧은 시간에 빨리 고지대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오르는 게 예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천천히 오르는 것이 네. 예방법이 될 수 있다. 백두산이 2,744m라고 하는데 네. 요즘 백두산을 이른바 뭐 북파능선, 서파능선에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쪽에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가 자신은 등산 정말 잘하고 많이 즐겨왔는데
가슴도 답답하고 막 토하기도 하고 했다고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그렇죠. 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급성 산악병 이게 생기게 되면 머리도 아프고 숨이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몸을 구부리거나 뱃속 압력을 높이는 그런 상황에서는 두통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식욕도 떨어지고요. 피로감도 느끼고 어지럽기도 하고 또 구역구토 같은 그런 증상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좀 더 심각한 상태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뇌에도 뇌가 붓게 되는 고산 뇌부종 그리고 폐가 붓게 되는 고산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부종 자체가 우리 몸의 액체 성분이 장기에 이렇게 차면서 붓는 증상 아닙니까? 근데 원인은 아주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그 이론을 설명했지만 산소가 낮아진 상태에 반응해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많은 혈류가 장기에 일시적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모세혈관 압력이 높아져 갖고 그 장기에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죠. 액체가. 그래서 이제 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폐부종의 경우에는 폐의 혈액순환에서 혈관이 수축되면서 결과적으로 그 모세혈관 압력이 증가해갖고 또 부종이 생겨요. 그러니까 뇌부종이랑 폐부종은 약간 생기는 게 기전이 약간 좀 반대가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뇌부종의 경우에는 두통 자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뇌가 부으니까요. 그다음에 심한 경우는 의식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역, 구토, 그다음에 불안정한 걸음 이런 게 있고요. 폐부종은 이제 기관지염 생겼을 때처럼 이제 기침이 나오고 열도 나고 숨도 차고 그리고 숨도 가쁘게 쉬고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가 되나요? 아니면 치료를 빨리 해야 되나요? 증상이 생기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등산을 중지하고 바로 하강하는 겁니다. 치료를 빨리 받아야 되네요. 네, 일단 바로 하강하는 게 중요하고요. 첫 번째는.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급성 산악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통은 하루 전, 적어도 바로 올라가기 직전에 그 약을 좀 먹으면 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게 아세타졸 아마이드라는 약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상품명은 다이아목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약을 반알씩 보통 125mg이거든요. 원래 한 알이 250mg니까. 그래서 반알씩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이렇게 2회 복용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예방법이고 만약에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한 알씩 아침에 한 알, 그러니까 하루 2번 이렇게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부종이나 폐부종이 갑자기 생긴 경우에는 산소 흡입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뇌부종의 경우는 또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써서 치료할 수도 있고 폐부종은 그 니페디핀이라는 원래 고혈압 치료제 중에 하나죠. 칼슘 차단제 이런 것들을 쓰면서 폐부종을 가라앉힐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세타졸 아마이드 상품명은 다이아목스. 네, 그래서 그 히말라야라든가 이렇게 높은 2,000m 이상 고지대를 가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하루 전에는 이 다이아목스를 그 처방 받아갖고 복용을 좀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처방전을 필요로 한다. 그럼 어느 과를 보통 가는 게 좋습니까? 가정의학과나 내과, 개인원 가셔서 처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명 다이아목스, 다이아목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본인이 등산을 잘해도 좀 여의치 않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2,000m 이상 가는 고산 그런 경우에는 다이아목스를 처방받는 것이 좋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지난번에 그 우리 청취자분 중에 아스피린을 몇 주 전부터 먹으라는데 아스피린은 상관은 없는 거고요. 물론 두통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아스피린이라든가 진통제를 먹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아스피린은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는 않고요. 일단 머리가 아프면 그 진통제를 먹을 수 있지만 일단 빨리 내려오는 게 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아세타졸 아마이드 이 약을 좀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단 백두산을 예를 들어서 백두산을 등정하는데 증상이 생겼다. 심하다. 바로 내려와야죠. 내려와야 된다. 그죠? 네. 그러지 않으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폐 부종도 생길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무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요. 다양한 여행과 관련된 걱정 또는 질병 이런 거 관련해서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문자로 주시면은 명순건 박사님께서 상세하게 즉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문자 보내신 분 계시네요. 3995님인데요. 산에 올라간 첫째 날 샤워하거나 머리를 감는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
같던데 정말 그런가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처음 들어보고. 저도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논리적으로 봤을 때 산에 올라갔다고 해서 샤워하거나 머리를 감는다는 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예, 이거는 네. 어떤 의도셨고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고산지대만 아니더라도 요즘 등산 또 캠핑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주 이제 오지를 많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 밖에 특히 이제 야외에서 가장 걱정하거나 또는 신경 써야 될 것들, 아무래도 벌레, 해충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이제 또 흔한 것 중에 하나는 얕은 산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뭐 벌 같은 거. 벌. 네. 특히 우리 어제 추석 때 보면 벌초하러 갔다가 말벌집을 잘못 건드려갖고 말벌이 공격할 수도 있는데 말벌의 그 독성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냥 꿀벌보다 몇백 배 이상 강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벌을 건드렸거나 그 주위에서 앵앵거리면 절대 이런 것 뭐 손으로 막 휘젓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바로 그 상태에서 자세를 그러면 안 되고 자세를 충분히 낮추고 근데 이제 팔로 이제 목이나 얼굴 같은 거를 좀 숙인 다음에 천천히 빠져나가는 게 도망가는 게 최선이고요. 만에 하나라도 물렸다. 말벌이든 뭐든 간에 벌에 쏘였다. 그럴 때는 일단은 그 독이 빨리 흡수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단 벌침을 빼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뭐 전화카드라든가 신용카드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긁어주면 일단 빠질 수 있거든요. 살을 이렇게 카드 같은 걸 문지르고 내려오면서 문지르면서 독을 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찬물로 뭐 찜질을 해주고 그러면서 바로 병원에 가는 게 가장 좋아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라도 이제 쏘이게 되면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서 가려움증뿐만이 아니고 두드러기부터 해서 이런 그 염증 반응이 또 기도 점막에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 또 숨이 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쇼크에 빠지게 되면 뭐 혈압도 떨어지고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뭐 약국에서 항히스타민 이제 복용하면서 병원에 가는 방법도 있고 아무튼 그 벌에 쏘이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병원에 방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벌집을 건드리면 안 되겠죠.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실수로 혹시 건드렸을 때는 바로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행하면은 동에서 서로 가고 또 뭐 서에서 동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시차 때문에 고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아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원래 표준시란 게 있지 않습니까? 표준시요. 세계 표준시. 영국 런던 근처에 있는 그리니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플러스가 되고 서쪽으로는 마이너스 시간 차이를 이걸 시차라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런던보다 9시간 빠르죠. 빠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전 9시 우리나라 9시면 런던은 마이너스 9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0시가 되겠습니다. 자정이 되겠습니다. 런던보다 9시간 더 빠르죠. 그래서 이제 먼 거리를 한 3시간 이내에 뭐 이렇게 짧은 거리면 시차 같은 걸 잘 못 느끼는데 뭐 최소한 이제 3시간, 6시간 이상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먼 거리를 비행기 타고 짧은 시간에 여행하게 되면 여러 시간대를 지나기 때문에 뭐 생리적인 혹은 심리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를 이제 전문 용어로 비행 시차증, 비행을 통해서 시차를 느끼는 증상들. 우리나라에서 유럽 갈 경우에는 이런 시차를 느낀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동쪽으로 미국을 갈 때도 당연히 느낄 수 있고요. 미국으로 가면은 시간이 더 빠른 거죠. 그렇죠. 이게 짧아지죠 하루가. 그래서 손해 보는 거네요. 영어로는 이제 비행 시차증 이제 jet lag라고 그러죠. jet lag. 그래서 이제 신체의 수면 자고 그다음에 깨어있는 각성 리듬이 제대로 따라가지를 못해서 낮에는 오히려 졸리고 피로하고 밤에는 또 잠을 못 자고 불면에 시달리고 그것뿐 아니고 이제 뭐 식욕부진이라든가 소화불량, 두통, 집중력 저하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작 봐야 될 곳에 가서는 버스에서 졸고 계시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동쪽보다는 서쪽으로 여행을 할 때 피로감도 적고 그다음에 회복 속도도 빠른 것으로 돼 있어요. 좀 왜 그런지 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보니까 지금 추정하는 거는
사람의 하루 주기가 보통 24시간으로 알고 있지만 네. 일단 24시간보다 더 많은 28시간까지도 하루 주기가 적응이 돼 있다고 합니다. 아, 사람이요? 네. 상당히 적응력이 뛰어나요. 네, 그래서 24시간이 아니라 더 가능하다는 보통 거죠? 한 25시간 정도가 우리의 평균 하루 주기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서쪽으로 가게 되면 하루가 24시간보다 좀 길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동쪽으로 가게 되면 원래 그 하루가 좀 짧아지게 돼 있어요. 24시간보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더 짧아지게 되면 거기서 이제 피곤함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시차를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럼 시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출발하기 한 며칠, 한 2, 3일 전부터는 동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1시간을 좀 일찍 자면 됩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가는 경우 1시간씩 늦게 자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1시간 일찍 자고 서쪽으로 가면 1시간 늦게 잔다. 네. 일찍 자갖고 수면을 조금 더 보장을 해줘야 되겠죠. 네. 출발 당일에는 아침부터 시계를 그 도착지 시간에 맞춰 활동하는 것도 뭐 도움이 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뭐 자극적인 뭐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는 커피라든가 음료 그리고 알코올 섭취 줄이고요. 충분한 양 물을 마시고 휴식도 충분히 취하는 것이 좋죠. 수술한 환자 비행기 탈 수 있나요? 네, 일단 이게 중요한 게요. 비행기가 보통 한 10km, 1만 미터 높이에서 비행을 보통 합니다. 1만 미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높이 올라가게 되면 그 기압이 좀 낮아지겠죠. 그런데 이제 더 많이 낮아지지만은 그 비행기 내에서 여압 장치라고 그래서 압력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높일 수 있어 갖고. 그래서 1만 미터 높이에서 비행을 하지만 2,400m 고도에 해당하는 0.8기압 정도로 유지를 해준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렇지만은 우리 지상에 있는 1기압보다는 좀 낮은 상태죠. 기압이 좀 낮은 상태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게 되면 기내 압력은 정상보다 좀 감소했겠죠. 근데 우리 몸 안에 있는 닫힌 공간에 어떤 공간이 있다고 쳐보면 복부 같은 경우에 아니면 뭐 중추신경계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있다 그러면 수술 도중에 원래 몸 안에 공기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서 며칠 안 지나서 비행기를 타게 되면 외부 공기는 그 압력이 지금 낮아 있는 상태니까 안쪽 압력이 높으니까 팽창을 하게 돼 있어요. 터진다는 거죠.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봉합 부위가 파열될 수도 있고 장이 천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복부 수술 복강경을 포함한 겁니다. 구멍 살짝 뚫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행받은 환자는 최소한 한 10일 정도는 지나야 된다. 10일이요? 예, 안전한 거는 뭐 한 2주 정도는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한 지. 그래서 그렇게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맹장 수술을 한 환자. 그렇죠.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럼 어느 정도? 최소한 2주 이상은. 최소한 2주 정도요. 10일에서 2주 이상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맹장 수술을 해도 종류가 다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뭐 정도에 따라 다른 그렇죠. 상태에 따라 예를 들어서 맹장 초기에 발견이 안 돼 갖고 복막염일 때는 복부를 굉장히 많이 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 질문인데요. 3040님입니다. 저는 비행기만 타면 다리가 퉁퉁 붓고 가슴도 답답해져요. 일종의 폐쇄 공포증이나 심리적인 건가요? 근데 가슴 답답한 거는 뭐 심리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다리가 붓는다는 부분은 일단 이제 우리가 이코노미 증후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좁은 자리에서 계속 앉아 있으니까 오랫동안 앉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리가 퉁퉁 불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 최소한 40-50분마다 한 번씩 복도 쪽에 나와갖고 왔다 갔다 해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특히 임신부들 같은 경우에도 복도 쪽을 이렇게 자주 복도 쪽에 자리를 잡고 자주 왔다 갔다 해주는 게 심부정맥 혈전증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4471님인데요. 협심증이나 부전맥이 있는 사람은 고산, 높은 산을 피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지금 현재 증상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산에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에 특히 이제 협심증 기존에 있거나 심근경색이 있거나 부정맥이 있던 사람에서 좀 빈도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명승근 박사님과 함께 항상 하면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고요. 글쎄 말이에요. 왜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20분도 안 했는데. 네, 마칠 시간이 됐는데. 네.
네, 오늘도 여기서 끝내야 되겠네요.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네요. 네. 거의 다 했네요, 그래도. 예.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승근 박사였습니다. 햇살 좋은 날 차창 사이로 들어온 바람이 얼굴을 간지리면 당신도 모르게 마음이 설레곤 합니다. 나는 당신의 자동차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인생입니다. Live Brilliant. 현대자동차.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피자헛.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신뢰하는 국민 여러분, U+ LTE는 오늘부터 100% LTE가 아니면 절대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3G 없는 100% LTE, U+ LTE. LTE 지원 단말 기준, 통화는 80만 기준. 네, 프로듀서 이은지, 기술감독의 박봉선, 백은지, 작가 정선임, 정은지, 진행의 김상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